안구건조증은 대부분 가벼운 질환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심한 경우 실명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안구건조증은 예전에는 드라이 아이 신드롬이라고 해서 증후군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안구건조증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드라이 디지즈, 질환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구건조증은 눈물막의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상태인데 이런 상태들이 다양하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가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눈물이 부족한 수분 결핍형 안구건조증, 그리고 기름샘이 좋지 않은 증발형 안구건조증, 두 가지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수분이 부족한 경우, 기름이 부족한 경우 모두 뻑뻑함을 느낍니다. 눈에 뭐가 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고, 아침에 눈곱이 자주 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충혈이 될 수 있습니다. 시력적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시력의 질이 좀 떨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안과에 오셔서 안구건조증 관련해서 검사를 진행해 보셔야 됩니다. 안구건조증 같은 경우에는 만성질환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경우에는 눈물약으로 호전될 수 있지만 이렇게 심하게 악화되는 경우에는 치료가 굉장히 어렵고, 이런 치료의 고리를 풀어야 되는데 그 고리를 푸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각막에 혼탁이 생기면서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이 될 수 있습니다. 고위험군은 우선은 노화, 눈물샘에 눈물이 분비가 좀 덜 되고, 나이가 들면 이 기름샘에 있는 이 마이봄샘이라고 하는데 기름이 찐득찐득해집니다. 그러면서 혼합형인 그런 안구건조증으로 이제 진행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안구건조증이 좀 심해질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중년의 여성들입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경기가 다가오면 에스트로겐이라는 것들이 이제 감소하게 되는데, 에스트로겐이 눈물샘의 수분 분비를 촉진시킨다고 연구 결과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폐경기 여성분들이 조금 더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정신과적으로 이제 우울증, 우울감이 좀 있으신 분들이 안구건조증이 심해질 수 있고, 우울증 약에도 눈을 건조하게 하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안구건조증을 좀 심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안구건조증의 원인을 하나로 딱 짚어서 설명드릴 수는 없고, 안구건조증은 굉장히 여러 인자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노화로 인한 눈물샘의 수분 분비 부족 및 기름샘의 찐득그림, 두 번째로는 굴절 수술 같은 안과적인 수술 환자, 세 번째는 환경적인 원인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세먼지들이 굉장히 많고, 실내에서 생활하는 것들 중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환경적인 자극들로 인해서 안구건조증이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호르몬적인 분비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안구건조증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는 경우에, 특히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경우에는 소프트 콘택트 렌즈 자체가 축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눈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당량 눈물이 있는 사람들도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끼면 건조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눈물 분비가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제 소프트 렌즈를 끼게 되면 안구건조증을 심하게 느낄 수 있고, 소프트 렌즈 자체가 눈물층을 두 개로 갈라버립니다. 그래서 눈물층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프트 렌즈가 기름샘을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기름샘의 만성적인 염증들을 유발해서 기름샘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선 수분 분비가 좀 부족한지를 알 수 있는 방법들로는 이제 눈물띠를 측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눈물막이 얼마나 빨리 깨지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름샘, 마이봄샘의 파괴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비들로 마이봄샘을 적외선으로 이용해서 촬영을 해본다든지, 눈물이 얼마나 분비되는지 5분 동안 측정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구건조증은 굉장히 다양하게 스펙트럼이 얽혀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염증이 계속 악순환되는 그런 치료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구건조증은
염증 치료가 동반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 염증들이 선순환하면서 풀릴 수 있고요. 하지만 수분 부족이나 기름 부족이 풀리지 않는다면 염증 치료만으로는 좋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분 부족인 경우에는 눈물 분비를 좀 촉진시키는 단약을 쓴다던가 아니면 누전 폐쇄술이라고 하거든요. 누전 폐쇄술은 여기 눈을 보면은 이제 눈꺼풀 안쪽에 눈물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눈물을 흘러가는 이제 하수구 역할을 합니다. 그 하수구를 막아주는 치료를 하면 이제 눈 안에서 눈물이 고이면서 수분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족형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따뜻하게 찜질을 해주고 따뜻하게 찜질을 하면 기름이 녹습니다. 녹으면서 안 좋은 기름들이 이제 눈꺼풀 테두리 쪽에서 이제 흘러나오게 되는데 이것들을 이제 세정제로 매일매일 닦아주는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고 그걸로 치료가 잘 되지 않는다면 이제 IPL 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안구건조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 치료가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 마이봄샘의 문제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IPL이 굉장히 혁신적인 치료이고 수많은 논문 데이터들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안구건조증에 가장 도움이 되는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IPL의 가장 큰 효과는 비정상적인 혈관들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 염증 물질들 그런 물질들이 분비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주고요. 기본적으로 마이봄을 녹인 다음에 녹여서 굳어있는 마이봄을 잘 분비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몸의 컨디션을 좋게 유지해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수면 상태가 되게 중요한데요. 수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안구건조증을 심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근거리 작업량이 많기 때문에 1시간 동안 근거리 작업을 했으면 한 5에서 10분 정도는 멀리 보면서 눈을 좀 풀어주면 좋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근거리 작업 중에도 눈을 계속 깜빡깜빡 거려줌으로써 계속 기름 분비와 그다음에 수분 분비를 계속 촉진시키는 그런 행동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샘을 좋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하루에 2차례 정도 따뜻하게 찜질을 해주면 좋고 찜질을 해서 그런 불순물들이 나온다면 세정제로 닦아내 주시면 노랗게 묻어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좋은 기름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기름이 뚫리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실내 에어컨이나 히터 등 바람 같은 경우에 눈물층을 날려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습도를 촉촉하게 유지해주고 온도나 이런 것들을 적정하게 유지해주는 것들이 안구건조증에 많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희 클리어안과에는 안구건조증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구건조증을 진단할 수 있는 정밀 진단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구건조증을 치료할 수 있는 누전 폐쇄술이라든지 자가열청, IPL 등의 여러 가지 치료법들을 가지고 있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저희 클리어안과에 오셔서 소중한 눈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